근데 지금 벌써 여러 가지 단독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수사 의혹 중에 핵심이 대통령 VIP 경로설이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향이 오늘 단독을 했는데 이 VIP가 경로했다는 얘기를 김기현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게 그동안에는 이제 박정훈 대령 혼자 얘기를 한 거였는데 또 다른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가 동일하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또 오늘 저녁에 한겨레에서 쓴 기사를 보면 작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회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여권 관계자에게 참석 뒤에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가 나왔고 또 아까 박 시장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JTBC 단독에서는 김기현 사령관이 이제 경로설을 얘기한 통화 녹취록이 나왔다. 또 이런 단독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텐데 이런 게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기에서 물론 말은 한 적은 없어요. 저번에 질책이 있었냐라고 물으니까 다른 얘기를 막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라고만 했거든요. 인명사고에 대한 왜 이런 게. 그렇죠. 네. 그 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뭐가 있냐, 수사 외압이 아니다, 뭐다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거를 정면으로 깨는 거죠. 네. 자, 이것만 놓고 봐서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이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한테 넘긴다고 하는데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보는데 이미 지금까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네. 이게 증명된 거잖아요. 그래서 특검의 정당성을 더 높인다고 봐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김기현 사령관이 본인 입으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녹음 파일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김기현 사령관이 지금까지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박정훈 대령은 나는 들었다. 우리가 상황은 보이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둘이 주장이 다르니 누구 말이 맞을까? 대질신문 하려다가 또 그것도 그렇죠. 김기현 사령관이 안 한다고 해서 실패했죠. 사실 대질신문 해도 그냥 나 없는데 우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다른 분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것도 어쨌든 주장이어서 그런데 본인이 얘기한 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더 이상 김기현 사령관이 물론 공수처 수사에서는 계속 묵비권을 했다고 하는데 김기현 사령관이 더 이상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특히 재판에 가면 위증죄가 돼요. 그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입으로 한 녹음 파일인데 대통령이 경로했어. 아니, 본인이 소설 쓴 건지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말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나오겠죠. 네. 대단히 김기현 사령관이나 아니면 임성근 사단장? 그분들을 곤란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공짜와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수가 관계된 일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사실대로 밝히고 역사적인 소명을 달성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감춰질 수 없는 거고 아직은 보도가 안 됐는데 오늘 공수처를 취재한 기자분의 말에 의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휴대폰을 압수당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걸 포렌식으로 했는데 어마어마한 월척이 있다. 그러한 표현을 공수처 관계자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곧 단독이나 특종 보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 특검법 찬성에 명분을 주지 않을까.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더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권이 이렇게 선택을 한 거부권 행사, 거부권 재의결 요구권을 국회에서 또 부결시키고 그런 것들이 과연 여권 전체에 좋을까? 오히려 그때 그렇게 너무 심한 수사 결과들이 막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나서서 당론으로 뭐 부결을 결정하고 이렇게까지 못할 가능성이 또 있겠네요. 근데 부결시킬 강한 의지는 표현을 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당에서는 우리는 그건 저기 알아서 투표하십시오 이러겠어요. 그래 이제 완전히 그런가요? 당정 관계를 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대통령 탈당하라는 얘기로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당론으로 막을 텐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좋은 일이냐, 긍정적으로 반영될 거냐? 같은 거예요. 나도 나중에 더 깊어집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전체도 저는 이게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뭐가 더 효율적일까 따져봤을 때 지금 털고 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럼요. 왜냐면 사실 이것도 오늘 뭐 조선일보 칼럼에 났었지만 대통령이 경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 대통령의 의견은 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압이 행사됐죠. 이 외압도 법리 논쟁에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문제 없다라고 주장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차라리 어떻게 보면 해결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종섭 장관 사실 그 문제 외압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이종섭 장관도 그거 피하려고 보는 게 됐잖아요. 그럼 외교를 본인에 대한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외교를 그냥 마음대로 농단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깜빵에 집단항명 그것도 집단항명의 수개죄로 기소될 뻔하다가 항명으로 바뀌어서 원래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건이 커져버린 거예요. 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서 사과하고 막으면 오히려 낫다. 근데 가면 감추려다가 더 문제가 생긴다. 맞는 말씀이고 손채 반장님, 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네.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김기환 사령관과 인성근 사단장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적들과 맞서 싸워야 될 분들이잖아요. 본인들의 부하가 사망을 했어요. 내 책임 아니라고 다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이러한 사령관과 사단장과 국방부 장관을 믿고 우리 50만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이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맞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킬 생각을 하냐고요. 전쟁에서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명령들이 많이 지시가 하달이 되잖아요. 사람한테 총을 쏘라는 게 그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사단장, 사령관을 믿고 어떻게 병사들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냐고요. 전 정말 너무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그러네, 진짜. 그쵸? 그리고 대통령이 맨날 안보, 특히 보수는 안보하는데 군사기를 다 떨어뜨려 놨어요. 네. 맞아.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사는 분도 이 소식을 듣고 그 부인이 네. 아들 군대 보내야 되는데 말이 되냐 이게.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식까지 보수층 보고 내에서도 분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 일파만파 퍼지는데 어쨌든 이런 단독들이 계속 나오고 대통령이 연루됐다라는 게 점점 나올수록 이게 직권남용죄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거는 탄핵으로 가는 거다라고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탄핵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성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탄핵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물론 법적인 저는 뭐 법대를 나오지도 않고 법을 시도할 사람이라서 법을 잘 모르긴 하는데 현재의 구성이나 지금 보수 쪽이 더 많기도 하고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더 임기가 끝난 재판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좀 더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용이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탄핵이 안 될 수 있는데 예, 탄핵 소추는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국민들이 그렇죠. 전 국민들이 나서서 뭐 탄핵을 외친다던가 그럴 그렇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이 정도를 가지고 탄핵 주겠다. 이건 그러니까 직권남용인데 원래 탄핵 기준에 대해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됐을 때 당시 헌법재판소가 내린 기준이 있어요. 네.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선거법에서 약간 위반이 있지만 이게 중대하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해서 기각을 시킨 거거든요. 네.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이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자 대통령의 직위를 중단시킨 만큼이냐 그거는 언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선. 네. 근데 재판관의 분위기로 봐서는 뭐 아닐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만약에 대통령이 본인의 말과 다르게 국민들이 가졌던 의혹이 사실로 되면 그럼 그 다음 게 뭐가 돼요? 김건희 특검이 힘을 받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대통령이 말했던 건 다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곳곳에서 사실은 이때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점점 지나니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이때 되면 뭔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입이 나올 더 거예요. 많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만약 되고 또 탄핵을 우리가 딱 노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뭐 관련돼서 전방위적인 무슨 농단이 있었다. 그러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합쳐지고 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대통령의 경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경로했다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한 행위들. 그것이 은폐행위. 공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이 거짓말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박성태 실장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대기하고 있는 다른 특검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건이 너무 커져버렸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사건의 발화점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신뢰가 하락이 되고 지지율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탄핵안이 발의되고 소추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정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일단 그리고 저도 예를 들어서 뭐 풍문으로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근데 그 다음은 하셔야죠. 풍문으로 들었어 뭘? 예, 뭐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중 일부가 뭐 일부는 상당수는 풍문일 수 있어도 일부가 사실로 된다. 그러면 정권에 큰 타격이 될 수도 그럼요. 있죠. 그 풍문 내용은 왜 얘기 안 하세요? 풍문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풍문이 농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은 풍문이기 네, 때문에 네.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위험하다. 하고요. 그건 얘기 안 하기 잘했네. 얘기. 네. 자, 이제 또 고발되면 안 돼. 대통령이 목을 조여오는 또 김건희 여사 아이고.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또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네. 버린 책을 습득했다는 주민이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권성희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제 버린 책을 주었다. 자기는 원래 버린 책 줍는 좀 습관이 있다 이렇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진짜 이 책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한 책으로 밝혀진다고 하면 보통 이제 부부가 받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한다. 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책은 버리고 명품백만 보관하냐?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거야? 왜 선택적으로 이거를 한 거지? 왜 이런 모순된 설명을 하는 거지?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대통령 되기 전에 받았느냐, 아니면 당선인 때 받았느냐, 네. 아니면 임기가 시작하고 나중에 받았느냐. 그 시기도 중요하다. 그것도 좀 근데 따져봐야 임기가 될 것 시작하고 같은데요. 같이 그 전에 향수랑 책을 보냈다고 했거든요. 네. 시작하고 받은 근데 책이 막 거예요. 몇 권 됐잖아요, 막. 8권인가요? 최재형 목사 건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분의 뭐 회고록 뭐 그런 것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글쎄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드네요. 대통령실이 주장했던 네. 그 논리는 깨지죠. 왜냐면 기록관에 있다. 네. 근데 그 논리를 믿을 사람이 기본적으로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 안 믿었었다 사람들은. 저는 네. 그럴 리가 없다. 네.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누가 디올백 줬어요. 와, 그 파우치. 그래 좋네 디올백. 이걸 기록관에 넣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걸로 대답한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말 황당해요. 네. 그럼 입고 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고 대장이라고 쓰는지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제가 볼 때 뒤에 만들었을 거예요. 있어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웃기잖아요. 밤에 몰래 대통령 이거 좀 저쪽 끝에다 놔줘요.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기울백이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기록관에 놓습니까? 완판 됐잖아요. 이제 희귀품 아이템 못 사요. 그래서 여사 보관해야 때문에 된다? 완판돼서 희귀템. 알겠습니다. 이 책 자체는 뭐 큰 변수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뭐 아니라고 생각해 왔었으니까. 근데 저분이 어떤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하는 것, 더군다나 제보했을 때 권력의 눈치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걸 불구하고 했다는 건 정말 저희가 상당히 대단하다고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검찰에서 책을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검찰 수사팀 못 믿겠다. 중앙지검이 아닌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책을 제출하고 싶다라는 편지를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보세요? 못 믿겠다는 거지 뭐 이거 보고 의미가 있겠어요. 뭐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한 검사들 네. 이런 사람들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현석 검찰총장은 제대로 법과 원칙과 증거에 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했으니 거기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수사도 제대로 할 것 같다. 근데 뭐 바뀐 사람은 뭐 제대로 수사할까? 그런 의심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 검찰 믿어야죠. 저도 뭐 그게 지금 민심 아닌가. 그리고 상식적이잖아요. 민심을 이게 딱 보여준 우연의 거다? 일치일 수는 없잖아요. 해당 수사팀에서 소환 조사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놀다가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그 얘기한 뒤에 바로 인사조치, 그 G라인이 인사조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아무리 정기 인사라고 하지만 정기라고는 뭐 주기적으로 됐던 인사라고는 하지만 콕콕 집어서 안 좋은 데로 보내고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당연히 인사가 아니라 인사 조치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뭔가 제보를 할 때 이분은 못 믿겠다. 그럼 당연히 반응인 거죠.
그리고 이 명품백 수사 관련해가지고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이분이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3의 인물 인사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카톡 대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냥 선물을 줬느냐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줬느냐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구체적인 대가성이라면 이건 뇌물죄가 되죠. 뇌물죄까지 네. 되는 건데 일단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최재형 목사는 부인하고 있고. 네.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예, 얘기 약간 다르고 그래서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만 따지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이미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를 같이 해서 의도가 없게 이건 어떤 몰카 어떻게 네. 해서 취재.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의 표현에 빌리면 언더커버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됐냐? 그건 뭐 뇌물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건 제가 법적인 건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받는 사람은 뇌물로 생각하고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준 사람은 꼭 그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두 분 사이가 되게 좀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백은종 대표랑 최재형 목사랑. 네. 통영 바다에서 잡은 영양만점 장어를 올려 만든 장어를 품은 연잎밥. 연평도 꽃게와 통영의 해산물이 듬뿍 들어가서 시원하고 담백한 꽃게탕 밀키트. 통영 우럭을 통째로 숯불에 구워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든 숯불 우럭구이.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공덕포차 애청자들을 위해서 50 대리운전 앱이 찾아왔습니다. 즐거운 시간 뒤엔 끝까지 안전하게 50 대리운전 앱을 기억해 주시고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 50 대리운전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존 최고의 SF 작가인 테드 창이 저희 한겨레에서 주최하는 사람과 디지털 포럼에 옵니다.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 지금 네이버 한겨레 브랜드 스토어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얼리버드 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근데 두 분 사이가 되게 좀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백은종 대표랑 최재형 목사랑. 네. 이 사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뭐 청탁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최재형 목사도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걱정하지 않았나. 백은종 대표의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청탁을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사실 실제로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들어지는지 보자라는 차원이었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결국에는 이거를 그냥 위장해서 대통령 배우자를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작전 짜고 들어간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판받을 수가 있으니까 최재형 목사는 이거를 좀 공개하지 말자 아니면 이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백은종 대표가 얘기한 것 때문에 두 분 사이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갈라졌다고 그런 얘기가 이 뇌물죄도 구체적인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직무와 관련하여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대통령을 신경 써서 그리고 눈여겨볼 점이 취임식 이후에 VIP 만찬에 최재형 목사가 초대돼서 갔잖아요. 네. 여사가 초청해서 초대해서 간 거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최재형 목사는 인맥에 쓸 수 있는 엄청난 사람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네. 이거는 언더커버 활동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활동들 물론 시점상은 이게 더 앞이긴 한데 그전과 보면은 뭐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가 최재형 목사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서는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이게 뭐예요, 진짜. 이거 아니, 명품백 받아가지고 맨날 우린 받았네, 안 받았네. 지금 이게 뭐 특검하네, 안 하네. 뭐예요, 진짜. 이거 창피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걸 벌여 권력자들이 뭐 이래, 진짜. 여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재산이 많으시죠. 10억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많잖아요. 300만 원짜리 백을 뭐하러 받겠습니까?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테고. 근데 누군가 본인에게 조아리며 와서 백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주장. 책은 왜 버렸나요? 근데? 책은 받았는데 뭐 책은 무겁잖아. 이사 갈 때 힘들어요. 그래서 책은 별로 볼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버린 것 같고. 네. 그것도 근데 선물 받은 책을 집 쓰레기장에 버리는 건 좀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저도 책 정리할 때 책을 자주 정리하긴 하는데 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이렇게 써서 준 책은 사실 못 버리겠더라고요. 장 소장님 찔리는 표정으로 많이 버리시나 봐요. 아니, 몇 개 버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좀 쌓아놨다가 나중에 버리는 건 모르겠지만 네.
얼마 안 돼서 버리는 건 좀 그래요. 한 5, 6년 지나면 그러니까요. 한 번씩 정리할 수 있지. 그렇게 네, 정리할 수 5년 있죠. 지나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몇 달째 논평을 하고 평론을 해야 되는 저의 마음도 상당히 자괴감이 많이 들고 네. 국가적인 수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왜 받으셔가지고 진짜.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애매하겠지만 당연히 드는 의심이잖아요. 최재형 목사 한 분이겠냐.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최재형 목사가 까놓고 엄청나게 가까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 아버님의 친구분의 아들인데 예전에 어렸을 때 아니 뭐 이런 걸 사오셨어요. 사오지 마세요. 네. 이랬잖아요. 근데 받았잖아요. 그러네. 근데 받는 사람이 다 그러고 받아요. 이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줬다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번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